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단기 토익 LC 유정현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가을, 그 다음에 하반기, 겨울까지 대비해서 올해 안에 토익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 그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끝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토익 LC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막 날이 좀 서늘해지면서 여름에서 계절이 바뀌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러다 곧 크리스마스 오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내가 분명히 올해 안에는 점수를 내야 될 텐데 도대체 나의 LC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 그죠?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RC와 같은 방법으로 혹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대비 뭔가 효과가 없고 내가 지금 뭔가 느는 느낌이 안 든다면 한번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토익의 LC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어떤 식으로 내가 자꾸 대책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익의 LC는 총 4개 파트죠. 100문제. 자, Part 1, 2, 3, 4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거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4개를요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보죠. 어떤 식으로 먼저 분리를 할 거냐면 어휘 및 표현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공부를 하고 혹은 문제를 풀고 지문들을 듣게 되거나 눈으로 보는 것 노출을 하면서 쓰이는 단어들이 살짝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Part 1과 Part 2, 3는 비슷하고 Part 4가 또 분리되고 그래서 Part 1에서만 주로 쓰이는 표현들이 좀 따로 있고요. 2, 3는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표현, 같은 상황, 같은 단어 정말 반복도가 높습니다. 물론 2, 3에 나오는 표현이 Part 4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Part 4도 살짝 분리가 되는 게 좀 문어체스러운 표현들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멘트들이기 때문에 Part 2, 3 같은 대화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Part 1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파트에서는 또 노출이 안 되는데 유독 Part 1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고 다른 파트 공부하다가 또 잊게 되는 고를 수 있는 단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span 같은 동사가 있어요. span. 이 동사로 무슨 뜻이죠? 어디 위를 가로지르다, 어딘가 위를 걸치다. 그래서 강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다리 걸쳐져 있을 때, 그죠? A bridge spans the water. 이런 식으로 답이 여러 번 됐었고, secure 같은 것도요.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는 secure 하면 뭔가 이렇게 확보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얘는 part 1에서는 고정시키다. 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죠. 그 다음에 보호라도요 명사 말고 동사로 이게 시험에서 뭘로 나왔었죠 여러분들? 뭔가의 가장자를 이루다 경계를 이루다 이런 동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Part 1에서 자꾸 좋아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 Part 1에서만 나오는 또 명사들 때문에 우리가 애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랙 같은 것도 선반은 선반인데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선반 대표적으로 옷가게 행거 같은 거는 랙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curtain 이게 뭐지? 딱 들으면 시험장에서 커튼하고 많이 혼동하세요. 자, 이거는 박스죠. 종이로 된 박스가 curtain. 그래서 우유팩이 나왔을 때 시험에서도 curtain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또 램프라는 명사는 물론 다른 파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램프는 이렇게 경사면, 그죠? 경사로 이런 게 또 램프예요. 그래서 트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램프를 깔고 거기에다 바퀴를 굴려서 짐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art 1스러운 표현들을 좀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Part 1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내가 자꾸 Part 1을 문제를 많이 푸는데 틀리고 자꾸 틀리고 시험장에서 한두 개 꼭 틀리고 나온다면 그걸 잡기 위해서는 Part 1스러운 표현에 좀 노출이 덜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Part 2, 3가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하고 대화체 패턴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토익의 LC의 꽃이에요. 2, 3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들은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표현, 대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Did you have a chance to review the applications? 그럼 이거는 벌써 인사에 관련된 거 혹은 서류 작업에 관련된 거. 지원서들 다 검토할 시간 됐니? 이게 Part 2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답이 I was busy preparing my presentation. 내일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못 봤어. 이렇게 질문답 짝 지워져서 시험장의 Part 2에서 답. 그리고 또 Part 3 대화 속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고 그죠? 그래서 질문답의 세트들이 반복돼서 대화가 확장된 게 Part 3가 되고요. 그 단편적인 대화만 뽑아서 본 게 또 Part 2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하셔서 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줄거리조차도 Part 3에서 많이 확보가 된 줄거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상황으로 그대로 Part 2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판단력이 더 빨라지겠죠.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자, Part 4는요. 물론 음성 메시지는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성 메시지 구조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한 명에게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화체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음성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들은 굉장히 딱딱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뭔가 내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문어체스러운 표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공항에서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All passengers should proceed to gate 32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공항 안내 방송인데 모든 승객분들은 뭐뭐 하셔야 합니다 같은 평서문 형태로 요청하는 것도 Part 4의 특징이고 Part 2, 3에서는 can you, could you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proceed to 같은 형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전진하다, 진행해 나가다, 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go to로 말해도 될 것을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proceed to 하면서 내보내는 게 Part 4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면서 쓰이나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 Part 4의 이해가 더 빨리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휘의 세계에서는 Part 1만 따로 2, 3, 4 이렇게 분리되더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래서 어휘나 아니면 단어가 내가 특히 약한 파트에서 좀 안 쌓여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듣게 되는 지문별로 만약에 이 4개 파트를 나눈다면 그냥 2개로 나누죠. 그죠? 2개의 세계로. 2개의 세계. 자, 2개의 세상으로. Part 1, 2와 3, 4가 나뉘어요. 그래서 1, 2는 단문이죠. 짧아요. 특히 Part 2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짧은 질문이 나오면 이러면서 놓쳤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단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art 1은요 정말 한 단어 차이로 정답이 될 때도 있고 오답이 될 때도 있고 being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죠? occupy가 있었는데 앞에 on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히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art 1, 2에서는 듣기 능력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순발력과 집중력 특히 Part 2에서는 눈으로 뭔가 봐야 되는 그림이나 아니면은 질문 보기들이 없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과 집중력이 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Part 1, 2는 이렇게 한 세트를 하면 10개, 30개잖아요. 10개, 30개 이렇게보다는 좀 한 자리에서 여러 세트를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3, 4는 장문이죠. 들어야 되는 게 길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꼼꼼히 듣다가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나는 답이 나오는 위치만 강조되면서 다른 부분들은 좀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긴 지문 속에서 딱 내가 원하는 3군데를 노려서 듣는 훈련 그게 중요하겠고요. 흐름을 전체적인 개념은 초반에 주제를 던져줄 때 딱 잡되 그러면서 동사 위주로 긴 문장 속에서도 잡고 타는 게 흘러가는 게 중요하겠더라. 그죠? 이렇게 나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풀이 방법? 다르죠 당연히. Part 1, 2, 3, 4에서 풀이 방법을 보면요. Part 1 같은 경우는 주어, 무슨 문장이 들려줄지 모르니까 사진을 미리 분석해 놓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눈으로 사진을 쭉 보면서 첫 문장 A 하고 나오는 탁 그 첫 문장에 주어를 들으면서 바로 눈으로 주어를 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 명인 경우에 뭐 초반 문제는 괜찮습니다만 뒤에 풍경이 나오거나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는 어디서 주인공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그 주어부터 눈으로 바로 확보하고 동사 듣자마자 바로 연결하는 그런 훈. 그 다음에 속어법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Part 2는요. 의문사 있는 의문문사는 당연히 의문사 위주로 먼저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들으면서 너와 나의 대화인가 3인칭이 들어간 대화인가 이렇게 2개의 세상으로 또 나누세요. 자 그리고 동사는 뭐 단문이건 장문이건 아니면 의문문이건 평서문이건 꼭 들으셔야 될 그 전체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의식적으로 기억해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Part 2의 의문문은 Number 11 하자마자 처음에 탁 튀어나온 한 3, 4단어에서 다 끝난다. 그 질문은 초반이 그렇게 중요하다. 강조드리고요. 역시 속어법이죠. 객관식인 걸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못 듣는 단어가 있거나 아는 단어지만 순간 딴 생각해서 놓쳐도 답은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오답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속어법 제고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3하고 4 같은 경우는 절대 눈의 힘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질문 보기로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남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출발선이 되겠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의 힘이 정확도 하고 빠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과 보기 읽는 것에 훈련을 충분히 해주시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part 4 같은 거 질문 읽다가 막 이게 말하는 사람 묻는 건가 듣는 사람 묻는 건가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정작 다르게 해석해놔서 다 듣고 틀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자꾸 틀려 하는 질문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서 동시에 귀로 근거 문장. 좋죠.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를 보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정 힘들다면 짧은 보기만큼이라도 그죠? 긴 보기는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집중해서 읽거나 아니면 긴 보기는 미리 무조건 밑줄을 거놓고 다 듣고 나서 밑줄 근 부분만 보는 건 좋은데 짧은 보기만큼은 들으면서 눈으로 동시에 잡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패러프레이징 강조 많이 되죠. 예, 들려지는 단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 call 들으면 contact으로 바뀌어 있거나 review 들으면 go over로 바뀌어 있거나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위해서 단어들을 똑같은 표현을 가진 아이들을 한 3개 정도씩은 묶어서 3총사 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 있죠. 리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초반에 제가 던진 질문이 그거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래도 시험장 가면 듣기가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히 리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원투는 일단 꼼꼼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틀린 번호들이 나오면 틀린 번호의 정답 문장 그죠? 그러니까 내가 틀린 번호가 있으면 A, B, C, D가 있을 텐데 B는 정답이고 나는 D를 골라서 틀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정답 문장과 내가 고른 오답 문장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고 이 오답을 혹시 왜 내가 제거를 못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art 2도요. 받아쓰기예요. 얘네들은 받아쓰기를 둘 다 틀린 번호를 골라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틀린 번호를 골라서 받아쓰기를 하실 때 항상 강조드립니다. 한 문장을 딱 한 번만 들으세요. 네, 2번도 좀 많아요. 한 번만 듣고 그 한 번만 듣는 속에서 내가 뭘 잡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보셔야 돼요. 모두에게 시험장에서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듣고 심지어 생각할 시간을 오래 주면 정답률도 확 올라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토익 에세이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회도 한 번이고 생각할 시간이 길지도 않고.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한 번 휙 지나갈 때 뭔가 자꾸 많이 남기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제한된 횟수로 받아쓰기를 해서 맞춰보시고 틀린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에 질문답을 세트를 짝지워서 여러분께서 오답 노트 등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3개씩 5개씩만 쌓여도 시험 직전에 보면 볼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질문 번호의 짝들이 세트가 Part 2에서도 돌고 도는 질문 답이 될 수 있지만 아까 강조드렸듯이 Part 3에서 대화의 중심에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드리고요. 3하고 4의 리뷰를 어떻게 하나요가 사실 제일 학생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문제를 풀었죠. 풀고 틀린 번호가 나오면 해당되는 번호에 문제지를 보시는 거예요. 스크립트로 바로 가지 마시고 질문과 보기를 다시 해석해 보세요. 이거 질문 해석을 잘못해서 틀린 거 아닌가? 보기도 내가 해석한 거 맞나? 한번 다시 해봐 주시고 문제지를 보며 그죠? 그래서 그 틀린 번호가 예를 들면 47에서 49번에 해당되는 48번을 틀렸다면 그 문제지 48번을 놓고 47, 49번 지문을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듣고 나는 문제지를 눈으로 보면서 이게 답이 여기였잖아를 귀로 매치하셔야 돼요. 눈을 열고 근거 문장 표시된 스크립트를 보고 눈으로 다시 보기를 보고 눈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못 잡아서 우리가 자꾸 틀리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절대 귀로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로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또 혼자서 쭉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 지문을 반드시 따라읽기 하셔야 됩니다. 엘스는 눈과 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발음이 안 되는 소리는 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꾸 따라읽기 하세요, 성우 흉내내서 발음하세요 하는 이유가 내 입에서 익숙한 소리를 만들어줘야 귀에서도 잘 잡죠. 근데 그게 내 입에서는 오리지널 이렇게 100번 한들 그대는 오리지널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하는데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단어 하나만 던져주면 알아듣지만 지문이나 문장으로 던져주면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우가 발음하는 거 그대로 통으로 지문을 나도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한 지문을 5번에서 뭐 3번에서 5번 익숙해질 때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음원 틀고 성우랑 나랑 똑같이 박자 맞춰서 스크립트 보셔도 되니까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읽으시려면 한 개 지문을 정말 5번에서 10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더도 덜도 아니고 한 2개씩 지문만 꾸준히 한 20일 정도 해보세요. 갑자기 귀에서 막 소리가 턱턱턱 던져지면서 많은 내용들이 잡히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3, 4가 유독 안 늘어야 하는 학생분들은 반드시 따라 읽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큰 소리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동시에 성우 발음도 같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눈으로 분석하실 때는 아, 이런 줄거리가 나왔구나. 복사기 고장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돈 못 받아서 다른 곳 가서 뭐 고쳤구나. 이렇게 좀 어려웠던 지문들은 스토리나 패러프레이징들도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3, 4에서 필요한 기술은 지문 속에서 들려지는 부분과 문제지의 연결이에요. 그 연결을 반드시 귀로 잡을 수 있는 나만의 귀의 근육을 키워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디, 그죠? 우리 올해 안에. 예, 그래서 해피 뉴 이어를 정말 해피하게 맞을 수 있게 올해 안에 점수를 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